여러분,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큰 실수가 뭘까요? 경찰 수사를 잘못 받는 게 아니라 변호사를 잘못 고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 검색 순위, 후기, 유명함으로 변호사를 골라요. 수술이 필요해서 의사를 선택하는데 인테리어로 보고 선택하시나요? 아니죠. 이 의사가 내 병을 많이 치료해봤나? 이거를 봅니다. 변호사도 똑같아요. 내 사건을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야 해요. 실제로 제 사무실에는 다른 변호사를 먼저 선임했다가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경찰 조사 받고 나서야 뭔가 이상했다고 느꼈대요. 근데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중요한 이유죠. 아직 경찰 조사 안 받으신 분이라면 지금이 골든 타임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변호사 잘 선임하는 진짜 기준이 뭔지 알게 될 겁니다. 10년 이상 성범죄 사건을 변호하고 있는 최충만 변호사입니다. 제대로 된 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 첫 번째입니다. 성범죄 사건 많이 해보셨나요? 이 질문을요 바꿔야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감기 전문의와 심장 전문의 둘 다 의사가 있어요. 근데 심장 수술 앞두고 의사생활 오래 하셨죠? 이렇게만 묻지는 않잖아요. 심장 수술 얼마나 많이 해보셨죠? 이렇게 묻죠. 성범죄로 똑같습니다. 성범죄라고 다 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강제추행은요 다투는 포인트가 다르고요. 중강땡은 또 다릅니다. 불법 촬영은요 휴대전화 포렌식이 핵심이 될 수 있어요. 아동 청소년 사건 적용 법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성범죄 많이 해보셨나요? 가 아니라 제 사건과 같은 유형 얼마나 해보셨나요? 이거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자, 좋은 변호사는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무혐의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은요, 이 부분을 먼저 봐야 합니다. 이거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요,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진단부터 내립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좋은 말만 하는 변호사를 조심하십시오. 이 말은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가면요, 누구나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의뢰인, 걱정하지 마세요. 무혐의 가능합니다. 저만 믿으세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말 듣기 좋죠? 저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기록도 안 봤습니다. CCTV도 안 봤어요. 상대방 진술이 뭔지도 모릅니다. 카톡도 당연히 안 봤겠죠? 근데 결과부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라면 믿음이 가시나요? 좋은 의사는요, CT도 안 찍고 암은 아니래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 없어요. 검사부터 합니다. 당연하죠. 확인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야죠. 변호사와 똑같습니다. 좋은 변호사는요, 희망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요, 이렇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런 이유가 있어서 위험해요. 만약 이런 증거가 나온다면 그때는요, 우리가 전략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저라면요, 이렇게 설명하는 변호사가 더 믿음이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찰도 검사도 좋은 부분만 보지 않기 때문이죠. 세 번째입니다. 질문을 많이 하는 변호사를 찾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내가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잠깐 보시고 괜찮네요. 약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술 끊으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짝 불안하죠. 진단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의사는 뭘 해야 할까요? 묻는 것부터 해야죠.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열은 있었습니까? 계속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어떤 진단해야 할지 생각하는 게 먼저니까요. 성범죄 사건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나는 답을 들으러 갔는데 왜 질문을 이렇게 많이 받아야 하지? 아니에요. 오히려 질문이 많으면 좋은 겁니다. 변호사가 사건을 진단하는 과정이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상담실에 갑니다. 제가 술을 마시고 모텔 갔는데 중강땡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무혐의 됩니다. 이게 좋은 상담인가요? 아니죠. 정말 좋은 변호사는 이렇게 합니다. 잠깐만요. 두 분 원래 아는 사이였어요? 술은 누가 먼저 마시자고 했죠? 모텔은 누가 먼저 가자고 했습니까? 걸어 들어갔어요? CCTV는 있나요? 다음날 연락을 했습니까? 카톡 남아있나요? 계속 묻습니다. 왜요? 사건이라는 건요, 하나가 아니거든요. 퍼즐이에요. 사람이 있고, 시간이 있고, 술이 있고, 대화가 있고, 증거가 있습니다. 이걸 하나씩 맞춰야 비로소 사건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이 많다는 건 여러분을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사건을 해체하고 다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상담받으러 가시면 변호사가 얼마나 오래 말했는지를
보지 마시고요. 30분인지 1시간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슨 질문을 했는가 그거를 변호사한테 보십시오. 그 질문이 그 사람 실력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네 번째입니다. 조사에 같이 가는 변호사보다 조사 전에 같이 준비하는 변호사를 찾으십시오. 이 말도 조금 이상하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냥 변호사님이 경찰 조사 같이 들어가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과연 그럴까요? 자, 내가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일이에요. 감독관이 여러분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내가 하나도 안 했어요.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보겠죠. 왜냐하면 시험은 시험장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니까요. 며칠 전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무슨 문제가 나올지를 봐야 하고 틀린 문제를 다시 봐야 하고 실전처럼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당일은 내가 그동안 준비한 걸 보여주는 거지 그날 가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경찰 조사도 똑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사실 안에서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결과는 조사실 문을 열기 전에 이미 방향이 정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사는 처음 진술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말한 내용은요, 기록으로 남아요. 나중에 바꾸려고 하면 왜 처음에는 그렇게 말을 했죠? 이 질문을요, 수사관한테 받게 됩니다. 나중엔요, 검사한테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조사실 안에서 상황이 아니라 조사실 들어가기 전 밖의 상황이라는 거죠. 조사 전에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이미 했는지, 카카오톡을 다 확인했는지, CCTV가 있는지 찾아봤는지, 경찰이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을 했는지, 이걸요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가면 이 질문을 꼭 한번 해보십시오. 변호사님, 조사 전에 우리가 몇 번이나 만나서 준비를 하나요? 우리가 몇 번이나 통화를 하죠? 혹시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도 같이 정리해 주십니까? 진술 방향도 우리가 미리 한번 연습해볼, 맞춰볼 기회가 있을까요? 조사가 끝난 뒤 조서도 같이 확인해 주시나요? 이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하는 변호사는요, 조사를 단 하루짜리, 단 한두 시간짜리 일정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좋은 사람인 거죠. 이 차이가요, 굉장히 큽니다. 같이 경찰서 들어가는 건요, 몇 시간 안 돼요. 하지만 조사를 준비하는 과정은요, 며칠이 될 수도 있고 사건에 따라서는 몇 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경찰 조사는요, 우리가 시험 보러 가는 것이고요, 변호사의 진짜 역할은요, 시험 감독이 아니라 시험을 함께 준비하는 선생님에 가깝습니다. 이 기준 하나만 기억하셔도 변호사를 보는 눈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무죄로 갈 사건인지 선처로 갈 사건인지 먼저 설명하는 변호사를 찾으십시오. 기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이 뭐죠? 네, 치료받는 겁니다. 네, 감기인데 수술하겠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상하죠? 반대로 수술이 필요한데 감기약만 먹고 집에 가라고 한다면요? 그건 더 큰일입니다. 성범죄 사건도 같습니다. 먼저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내가 끝까지 다툴 사건인지 아니면 일부 인정하고 선처를 준비할 사건인지 이걸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 상담을 받다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무조건 합의하세요. 또 어떤 곳은 절대 합의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중 하나가 정답일까요? 사건마다 다 달라요. 억울한 사건이라면 무죄를 다투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증거가 이미 충분하다면 피해 회복과 양형 준비가 더 중요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합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그 방향으로 가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이 질문을 꼭 해보라고 말씀드립니다. 변호사님이라면 제 사건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시겠습니까? 변호사님이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왜 그렇게 판단하셨나요? 좋은 변호사는요, 절대 결론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요. 제가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여기 있는 이 진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다툴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어렵겠습니다. 가장 좋은 결과를 위해서 현실적인 길을 같이 찾아주는 친구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좋은 성범죄 변호사는요, 결과를 약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방향을 같이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를 고를 때 이렇게 봐요. 유명한가? 승소 사례 맞나? 수임료는 얼마지? 물론 이런 것들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먼저 봐야 하는 게 있죠? 내 사건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기준 절대로 잊지 마시고 이것만 기억하셔도 변호사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기준, 이것도 요약하면 결국 하나예요. 내 사건을 깊게 들여다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인가? 그 차이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처음 겪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워요. 검색도 계속해야 하고요. 인터넷 사례도 찾아봐야 하고 유명하다는 것도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한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급하게 결정하는 것과 빨리 움직이는 것은 달라요. 빨리 움직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기준 없이 결정해버리면 그 선택이 나중에 나에게 가장 큰 후회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질문, 제가 오늘 알려드린 질문이라도 상담받을 때 꼭 한번 해보십시오.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지 들어보시면 적어도 내 사건을 정말 고민해주는 변호사일지 아니면 상담을 빨리 끝내고 선임만 하려고 하는 사람일지 이건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이미 경찰에서 연락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혼자 인터넷만 찾아보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사건마다 중요한 쟁점도 다 다르고 준비해야 하는 방향도 다 다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와 먼저 방향부터 점검해 보는 것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성범죄 사건은 법도 계속 바뀌고 판단 기준 계속 달라집니다. 앞으로도 실제 사례와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은요, 저 혼자 만드는 채널 아닙니다.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시는 질문 하나하나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내용들 하나하나가 저의 영상 주제가 됩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이건 꼭 궁금했다, 이 부분도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다음 영상에서 하나씩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고한 체변에서는 여러분에게 무료로 원나잇에서 고소당하지 않는 원칙, 무고죄에 대응하는 법 같은 무료 이북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건에 대응하는 법에 대한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정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을 클릭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무고한 체변 형사전문 변호사 재충만 변호사였습니다.